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 생태계가 살아나는 역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실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인류는 생태 파괴자였지요. 너 자신을 알라. 적어도 지구 생태의 관점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우리 인류를 향한 외침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생태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들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생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여러 동물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인류가 지구 생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알려좀 주시오. 역사 알려좀 주시오. 해올 우리들이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15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만 년 전부터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이 무렵 적어도 지구에는 6종의 인간종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중동과 유럽으로 이동한 사피엔스는 이미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을 만나게 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처럼 사슴을 사냥하고 과일을 채집해 주식으로 삼고 있었죠. 또 사피엔스보다 근육이 발달했고 도구와 불을 사용했으며 추위에 잘 견디고 사냥에도 능했습니다. 서로 종이 다른 인간 집단이 만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이들이 서로 성적으로 끌렸을까요? 추정컨대 서로 별다른 호기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두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1대1로 대결한다면 터줏대감인 네안데르탈인이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붙게 되면 얘기가 달라졌죠. 사피엔스는 다른 인간종에게 없는 치명적인 능력을 2가지나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정교하고 유연한 언어. 이를 통해 외부의 적이나 주위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었죠. 2번째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상상력이었습니다. 정교한 언어의 상상력이 결합해 예컨대 곰이나 호랑이를 수호령으로 믿는 집단적인 상상을 공유함으로써 수백 수천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초원에서 수백 수천의 조직과 수십 명의 조직이 싸우면 승패는 뻔하잖아요.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오늘날 인간 DNA에 1 내지 4%의 흔적만을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유라시아 다른 지역에 살던 호모 에렉투스나 데니소바인도 마찬가지 운명이었지요. 결과적으로 사피엔스는 이동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막을 열 때부터 다른 인간종들을 다 멸종시키고 지구상에서 유일한 인간종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경쟁자인 다른 인간종들을 박멸한 사피엔스는 4만 5천 년 전에 배를 타고 이번에는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갑니다. 이들 수렵 채집인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발을 들일 때 그곳에는 다른 대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 2~3m에 몸무게가 200kg에 이르는 거대 캥거루인 프로콥토돈, 얼굴이 위아래로 잡아당긴 코알라 같지요. 몸 길이 4m, 무게가 3톤에 이르는 거대한 털북숭이 주머니과 동물인 디프로토돈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었죠. 이 털북숭이 동물은 캥거루처럼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서 길렀다고 합니다. 사진은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연사 박물관 연구팀이 퀸즐랜드에서 발견한 디프로토돈의 뼈를 복원한 모형인데 갈비뼈에서 예리한 창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피엔스에 의해 희생된 증거지요. 그런데 사피엔스가 이곳에 이주한 지 몇천 년이 지나지 않아 몸무게 50kg이 넘는 동물 24종 중 23종이 멸종합니다. 이 정도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물론 오스트레일리아의 생태계가 파괴된 책임을 100% 사피엔스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빙하기 같은 기후변화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다른 빙하기 때는 살아남았던 동물들이 하필 사피엔스가 상륙하고 나서 대거 사라졌습니다. 또 바다동물 개체수는 큰 변화가 없었고 사피엔스와 접촉이 많은 육상동물만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이런 대량 멸종이 그 다음 인류가 외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거듭거듭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연쇄살인 주범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석기만 다룰 줄 알던 수렵 채집인이 어떻게 디프로토돈 같은 거대한 대형 동물을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책 사피엔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형 동물들은 번식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몇 개월마다 디프로토돈 한 마리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인간이 위험동물인 것을 학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라시아의 대형 동물들처럼 인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진화시킬 수십만 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또 사피엔스는 이미 불을 질러 농경지를 만들고 사냥을 하는 화전에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무성한 덤불숲을 차례로 불태워 자신들이 먹거리터로 만든 것이죠. 다시 그 1만 6천 년 전부터 사피엔스는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자 알래스카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 곳곳으로 떼를 지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초원과 미국 태평원, 멕시코 사막, 아마존 밀림, 안데스 산맥 골짜기, 아르헨티나 초원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 최남단까지 퍼지지요.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한 사피엔스의 스토리도 오스트레일리아의 것과 복사판입니다. 당시 이곳에도 매머드와 긴 칼 같은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검치 고양이, 키 6m에 몸무게가 8톤에 이르는 거대한 땅나무 늘보 같은 대형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8톤이니까 덤프트럭만한 거죠. 그러나 사피엔스가 도착한 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지죠. 북아메리카의 대형 동물 47속, 속은 종보다 더 넓은 분류 범위죠. 중 34속이 멸종됐고 남아메리카에서는 60속 중 50속이 없어졌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시 수렵 채집인들은 괄이나 따고 작은 동물이나 사냥하면서 자연의 순응에 살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생활 속 작은 장면들에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보다 많았겠죠. 그러나 책 사피엔스는 수렵 채집인이 지구 전체로 퍼져가면서 멸종의 제1물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년 전 몸무게 45kg 이상의 대형 동물이 지구 전체에 약 200속이 살고 있었는데 속은 종보다 넓은 생물 분류단이죠. 농업혁명이 일어날 즈음에는 절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농업혁명이 오면서 멸종의 제2물결이 오게 되지요. 호모사피엔스는 이 두 물결이 주인공입니다.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지구의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많은 동식물을 멸종시킨 기록 보유자니까 가장 치명적인 종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산업활동에 의한 멸종의 제3물결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럽고 책임있는 태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최근 국내 언론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과학원 회보에 실린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 와이즈만 연구소는 3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명의 이스라엘 대통령을 배출한 세계 유수의 기초과학연구소지요. 연구진은 생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탄소를 기준으로 생물량을 계산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생물량은 6천만 톤이라는데 지구 전체 생물량의 0.01%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흰개미와 비슷한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나 지구 생물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이래 야생 포유류의 83%가 멸종됐고 식물은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육지 포유류로 보면 36%가 인간이고
60%가 그들이 기르는 가축입니다. 나머지 4% 그것이 야생 포유류죠. 이런 추세라면 인간이 일으킨 생태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머지않아 인간이 만든 배에 타고 있는 인간 자신과 노잡이 노동하는 가축뿐일 겁니다. 이 생태계는 수직이 아니죠. 수평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사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96% 대 4% 이런 극단적인 쏠림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드는 생각입니다. 해얼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m honest, I'll just make you cry. And I don't wanna fight with you.